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upervised Learning in Automatic Channel Selection for Epileptic Seizure Detection입니다.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8.665, 그리고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Electrical Electronic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오토매틱 채널 셀렉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연구하는 것처럼 환자 데이터 분류에 대한 논문이기도 하고 관련 코드도 제공이 되기도 해서 이번 저널 미팅 논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EEG가 아니라 IEG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IEG는 뇌에 노출된 표면에 직접 배치된 전극을 사용해서 대뇌 피질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일종의 정기 생리학적 모니터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발작과 관련성이 낮은 채널을 걸러내는 오토매틱 채널 셀렉션 방법을 제안을 했고, 제안한 방법의 순서도는 이 피겨 1과 같습니다. 발작이 가장 많이 기여하는 채널 수 M을 찾기 위해서 모든 N개의 채널의 IEG 데이터가 오토매틱 채널 셀렉션, 즉 ACS에 공급이 됩니다. 주파수 및 시간 영역에서 추출된 정보는 연결이 되어서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셋은 카글에서 획득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습니다. IEG 데이터는 다양한 채널 수와 샘플링 레이스로 여러 피험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셋에는 4마리의 개와 8명의 간질발작 환자로부터 기록이 된 IEG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의 경우에는 16개 전극에서 400Hz로 샘플링 되었고, 사람은 다양한 수의 전극, 즉 16개에서 72개까지의 전극에서 500Hz 또는 5kHz로 샘플링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발작 상태에 대한 익타 또는 발작이 없는 상태에 대한 인터익탈로 어노테이드 되어 있는 1초 IEG 에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발작 데이터 41분과 발작간 데이터 6.5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테이블 2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초기 발작 상태는 발작이 시작된 후 처음 15초 이내에 발생하는 발작 상태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카글에서 제공하는 히든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히든 데이터셋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IEG 데이터의 9.14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IEG 데이터는 많은 수의 채널을 사용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채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므로 계산 복잡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IEG 데이터의 다양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일부 채널이 관련 없는 정보를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작 감지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의학 지식을 통해서 발작에 기여하는 채널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는 있는데, 모든 서브젝에 대한 중요한 채널들을 공개하고 채널을 정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분석할 채널 수를 줄이려는 시도 또는 분류 전에 추출된 특징 수를 줄이려는 시도의 연구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이런 연구는 분산이 가장 큰 채널이 선택되는 EEG 신호 진폭의 분산에 기반한 자동화된 채널 선택을 제안을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자동 채널 선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이 방법은 향후 온라인 분석을 위한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는 빈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변환이 됩니다. FFT는 모든 N개의 채널에 적용이 된 후 FFT 값을 슬라이딩해서 1에서 47Hz 범위의 1Hz 빈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 후 로그가 적용되며 변환된 데이터는 N/47 매트릭스가 됩니다. 각각의 개별 채널은 분류기에 제공되는 피처가 됩니다. 하나 또는 일련의 분류기가 각 특징, 즉 채널의 중요도 레벨을 결정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나 아다부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앙상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각 채널의 최종 중요도는 모든 분류기에서 얻은 중요도 값의 합이며, 본 논문에서는 특징 중요도 측정은 어, 이 이 양상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 ACS 단계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포함이 됩니다. 채널 선택 알고리즘의 출력은 발작 감지에 대한 기여 수준에 따라 정렬된 N개의 채널 세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 AUC 점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험을 통해 N값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순위의 채널을 점차적으로 삭제하고 나머지 채널을 사용해서 교차 검증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인 채널 축소 전에 채널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방법과 차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채널을 하나씩 광범위하게 삭제하고 모든 경우에 대한 성능을 비교해서 어떤 채널을 삭제해야만 하는지 결정하는 대신 각 라운드에서 어떤 채널을 삭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저하될 때까지 순위가 가장 낮은 채널의 20%를 삭제해서 셀렉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언급한 성능 저하 직전에 존재하는 채널 수를 사용을 해서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징 추출은 주파수 영역과 타임 영역으로 나뉩니다. M개의 선택된 채널로부터 IEG 신호는 FFT에 의해서 변환이 됩니다. 고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전력은 교차 스펙트럼 매트릭스를 추정하기 전에 각 채널을 따라 정교화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주파수 영역의 피처셋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FFT 변환을 한 값에 로그를 적용해서 1에서 47Hz 범위의 1Hz 빈에서 스펙트럼 전력, 그리고 위 스펙트럼 전력의 모든 선택된 채널에서 교차 스펙트럼 매트릭스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된 고유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1에서 47Hz로 설정한 이유는 2014년에 나온 힐스 논문에서 이 주파수 대역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며,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 2014년에 나온 힐스 논문에서 사용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교차 스펙트럼 개수를 특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경험적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이 이 디텍션 정확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피겨 2의 ABC는 샘플의 1초 IEG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DEF는 초기 익타 단계에서의 기록이고,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GHI는 초기 익타를 다음 단계인 IEG 신호를 나타낸 것이며, 각 열마다 같은 채널에서 측정된 서로 다른 상태의 뇌파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피겨 3는 파워 스펙트럼이고, 이 피겨 2의 서브 플롯과 각각 대응이 됩니다. 시간 영역에서 특징 추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EG 신호는 400Hz로 다시 샘플링이 되며, 주파수 영역과 마찬가지로 필터링된 IEG 데이터는 공분산 행렬과 고유값 계산 전 각 채널을 따라 영평균 및 단일 표준 편차로 정교화됩니다. 피겨 4는 환자 1에 선택된 16개 채널의 공분산 행렬을 나타낸 것입니다. IEG 데이터는 간발작 상태에서 서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데, 상관관계는 발작이 초기 상태일 때 약간 증가하고 초기 상태를 넘어서며 감소합니다. 요약하면 시간 도메인의 피처셋은 선택한 채널의 IEG 신호 상관 행렬의 위쪽 삼각형 개수 및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위 상관 행렬의 고유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로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되었으며, 분류기의 매개 변수는 3000개의 결정 트리가 있는 힐스가 제안한 접근 방식에서 재사용되었습니다. 분류기는 1초 IEG의 폭을 분석하고 이를 출력으로 초기 발작, 즉 시작부터 15초 이내의 발작과 발작, 그리고 발작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유관검사 기반 초점 채널 선택 방법 및 분산 기반 방법과 비교가 됩니다. 기존 연구에서 도입한 방법 중 하나인 역방향 제거 방법은 비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72개 채널이 있는 환자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72개의 하위 집합의 계승을 평가해야 하며, 분석할 사례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안된 방법은 리버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접근 방식을 따라서 평가를 했으며, 교차 검증은 7.2시간의 레이블이 지정된 IEG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카글에서 제공하는 9.14시간의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IEG 데이터로 구성된 히든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7.2시간의 레이블이 지정된 IEG 데이터로 트레이닝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 A1은 각 서브젝에 대해 포컬, 베리언스 베이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채널 셀렉션을 했을 때 선택된 채널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브젝인 더브1을 보면 각각 90, 13, 389, 그리고 40, 12번째의 채널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피겨 6와 그리고 테이블 3와 같이 리버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AUC를 계산을 했으며, 피겨 6를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다른 두 방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UC는 분류 모델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 ROC 곡선의 아래 영역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주어진 1초 IEG 세그먼트가 발작을 나타내는지 여부와 해당 세그먼트가 각 발작의 처음 15초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두 개의 디텍션에 대한 두 개의 AUC의 평균이 전체 AUC이며, 이 식에서 이 AUCS는 입탈과 인터입탈 두 클래스의 AUC, 그리고 이 AUCE는 15초 내의 조기 발작과 조기 발작이 아닌 경우에 대한 두 클래스의 AUC입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과 힐스가 제안한 방법을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평균 채널 수를 35.1에서 10.3개로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습 시간과 테스트 시간은 각각 39.2% 그리고 약 49.7%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시간이 49.7%로 단축된 발작 감지 시스템은 런타임에서 힐스 방법보다 2배 더 빠르고 따라서 자동 채널 선택은 실시간 발작 감지 응용 프로그램에 유망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A2는 AUC에 대한 힐스 방법과 제한된 방법 간의 비교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민감도, 특이도 평가와 관련해서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는 3클래스 분류기에서 1초 IEG 신호가 발작인지 간발작인지를 감지하는 이진 분류기로 조정이 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인계값을 선택했고 이 테이블 이 툴을 보면 제한된 방법은 유의하지는 않지만 모든 지표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었고 또한 이 방법은 평균 발병 시작 감지 지연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 발작 시작 감지 지연은 분류기가 발작 시작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발작 시작 시 첫 번째 1초 이탈 IEG 세그먼트가 올바르게 감지될 수 있는 경우 지연은 1초라고 합니다. IEG 신호는 1초의 F폭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최소 발작 시작 감지 지연은 1초고 이 연구에서는 평균 감지 지연이 여기 보시면 3.31초로 힐스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피겨 7을 보시면 처리 시간, 분석할 채널 수, 검출 지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장점을 보여줍니다. 밑에 테이블 A3는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한 발작 감지 성능에 대한 표인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민감도 89.4%, 특이도 89.24%, 그리고 2.63초의 평균 감지 지연을 도출했고 이를 통해서 특이도는 높지만 민감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검출 지연에 대한 비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와 앞서 설명드린 이 레이블이 있는 경우 모두 평균 지연 시간이 3초 정도로 좋은 평균 감지 지연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자동 IEG 채널 선택 방법을 이용한 발작 감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향후 온라인 발작 감지가 수행되기 전 채널 선택이 각 서브젝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계산이 되기만 해야 하므로 전체 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채널 선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복되고 관련 없는 IEG 신호가 제거되어 발작 감지 시스템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전에 개발된 다른 채널 선택 방법 중 하나인 분산 기반 방법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포컬 채널 방법은 성능은 비슷했지만 채널 수가 많은 서브젝에 대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런타임 분류가 아니라 훈련 단계에서만 실행된다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초기 상태의 발작을 감지하는 것은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방법을 통해서 발작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 채널들을 선택을 하면 발작을 감지하는 데 상당한 계산 효율성 향상이 되어서 발작 감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채널 셀렉션 관련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데 좀 더 공부를 해서 제 연구에도 성능이 좋은 채널 셀렉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높은 성능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보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